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나성범 선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성범 선수가 이제 포스팅 시스템이 이제 불발됐어요. 불발되고 아마 이제 곧 귀국을 할 예정인데요. 저는 뭐 무응차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이제 그쪽 에이전트랑 연락도 해봤는데 5개 팀이 있었다고 해요. 5개 팀이 있었지만 계약 기간과 그다음에 마이너리그 거부권, 그다음에 이제 금액이죠, 몸값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성범 선수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나성범 선수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미국에 진출이 어려우면 원소속팀으로 돌아올 수 있고, 내 원소속팀과 또 계약을 통해서 좋은 내용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아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선수로서는 그냥 돌아오는 그 마음은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성범 선수는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오래전부터 했죠.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그 부상이라는 게 참 이렇게까지 선수를 괴롭히는 큰 요소구나, 이제 아쉬움이 남기는 했는데, 이 선수는 준비를 너무 잘했어요. 잘했는데 뭐 시장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거는 다시 이영미 기자하고 작년부터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이제 제가 아는 그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성범 선수 얘기를 했을 때 정말로 단 한 명의 예외가 없었어요. 늘 이제 타격 성적은 이 선수가 보여줄 걸 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비하는 모습 잘 모르겠다, 못 느꼈다, 이제 이런 지적이 다 있었거든요. 그거가 상당히 발목을 좀 많이 잡았다는 측면이 있고, 또 유난히 지금 외부의 상황에 의해서 느린 FA 시장. 제가 여기서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올해 FA를 선언하고 나와 있는 선수들이 거의 190명에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난주, 그러니까 1월 7일 현재까지 계약한 선수가 3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50명 이상이 아직 계약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는 데다가 작년에 이맘때 그러니까 이 FA 시장에서 움직인 돈이 저희 돈으로 환산을 하잖아요. 환산을 하면은 놀라지 마십시오. 3조 3천억 원 이상이 움직였어요. 1조도 아니고요? 네, 근데 그 중에 1조 정도를 보라스 사단에서 맞아. 만들어냈어요. 그건 기억나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 반의 반도 안 되는 수준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희생양이에요. 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작년에 이제 보라스 에이전트가 갖고 있는 선수들이 그 거물급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한 에이전시에 속해 있는 선수들, FA 대형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됐는데, 올해는 보라스 소속되어 있는 선수 중에 거물 FA 선수가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시장이 좀 더 느리게 진행이 되는다. 근데 저는 이게 아무리 슈퍼 에이전트라도 시장의 흐름을 이길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정말 뭐 슈퍼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거는 이런 같은 시장 내에서도 이 정도의 돈을 받아준다, 더 받아줄 수 있다라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시장 전체 흐름이 이런 거를 본인의 그 물결을 바꾼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마치 인간이 자연의 힘에 대드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거는 앞으로도 이제 뭐 나성범 선수도 또 다시 내년에 도전장 던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는 국내 선수들에게 제가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 마이너리그 옵션 정말 정확히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리그 거부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거부권이죠. 거부권, 이번에 뭐 제가 볼 때 김하성 선수가 상당히 좋은 계약을 했는데 2년 동안 있고 3년째 발동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구단주예요. 이 선수의 몸값이 어쨌든 간에 200만 달러, 300만 달러 받는 선수예요. 그런 선수에게 그러니까 거부권을 주는 구단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올해 같은 경우에 로스터가 한 명 늘어서 26인 로스터로 간다고 하지만은 이 한 명을 못 박아놓고 못 움직인다는 거는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김현수 선수가 좀 그래가지고 처음에 개막전 할 때 홍 관중들한테 막 야유받고 그랬었잖아요. 물론 그거를 김현수 선수가 그 첫 해 3할을 치면서 불식시켰었죠. 프로 선수가 팬들에게 야유받는 것만큼 정말 서글픈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을 생각을 하시면은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지나치게 앞세우는 게 선수들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보험 들고 싶고, 너무 나 그래도 KBO에서 알아주는 선수는 다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마이너리 거부권이 있으면 뭔가 그 주전으로 자리를 잡기까지의 기회를 보장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더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내가 높은 연봉을 받는다 또는 마이너리가 거부권이 있다. 그 두 가지를 되게 중요하게 볼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맞는 얘기긴 해요. 근데 어느 시점 됐을 때는 내가 정말 거기 나가서 실력으로 승부를 해서 그런 자리를 내가 만드느냐 아니면은 내가 난 죽어도 못 나가면 못 나갔지 그걸 꼭 받아야겠어. 그건 본인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걸 주변에서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 정도는 무조건 돼. 걱정하지 마.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상황을 얘기하고 본인도 그걸 정확히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서 선택은 본인이. 이게 맞는 구조기요. 아마 유현진 선수 때부터 아마 마이너리그 거부권 관련돼서 굉장히 우리가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메이저리그랑 계약을 했을 때 과연 이 선수한테 마이너리그 거부권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번에 김하성 선수도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고 또 선수 측에서도 그걸 내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뭐 다른 팀에서는 그걸 아예 전제 조건으로 해서 또 협상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샌디에고의 AJ 프렐러 단장도 굉장히 현명한 안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래 주긴 주는데 첫 회와 두 번째까지는 한번 우리가 지켜볼게. 아마 그 단장이 우리가 이번에 화상 인터뷰 할 때도 그랬었죠. 캠프에서 모든 게 정해지는 거지. 지금 보니까 포지션도요. 지금 뭐 너한테는 2루수야, 뭐 너한테는 외야수야,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고요. 얼마 전에 황재균 선수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있을 때 일을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빅리그에서 이게 타격이 안 맞고 이럴 때는 잠깐 내려가서 그럼 경기는 많이 뛰잖아요, 부담 없이.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도 되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쪽에도 보면 이제 젊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 올라와서 처음부터 꽃길 걷는 선수도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상당히 고전하고 고생하는 선수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이 선수들이 정말 나가서 내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자꾸 최악의 생각하니까 박병호 선수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박병호 선수 정말 운이 나쁜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한간에 좀 알려진 바와 같이 이건 정말 너무하다. 일부러 안 올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 데는 있는데 그런 사실 케이스도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은 여기서 이 선수에 대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보여줘야 돼요. 그거는 몸값이 물론 높으면 더 유리한 거고요. 그걸 떠나서 단장이 해외 선수 데려올 때, 뭐 중남미 선수는 이제 거의 자국 선수처럼 취급이 되기 때문에 덜하지만은 아직까진 동양권 선수를 데려갔는데 이 선수를 데려와서는 단장이 거기서 이 선수가 실패함으로 해서 본인한테 비난의 와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이 선수를 최대한 살리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김하성 선수가 이제 포스팅을 통해서 샌디에고에 입단했고 나성범 선수는 이제 다시 돌아온 상황이 되다 보니까 두 선수를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뭐 기사도 그렇고 또 팬들도 그런데 물론 이제 뭐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나이 차이가 있고 그리고 김하성 선수는 굉장히 멀티플레이어 요즘 MLB에서 굉장히 핫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 내야수도 그렇고요.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나성범 선수는 외야수 로서만 지금 뛰었고 또 그렇게까지 보여줬던 거였었죠. 그리고 만약에 또 아까 이게 추신 선수랑도 연결이 된다면 내셔널리그에 DH 제도가 만약에 도입이 됐다면 나성원 선수한테 좀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었죠. 넓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제 나성원 선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프로에 입단을 했고 또 그 NC가 상단팀이다 보니까 또 프로 1군부터 시작했던 게 1년이 더 늦춰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든 나성범 선수 팬들은 나성범 선수가 얼마나 성실하고 저 나성범 선수처럼 그렇게 야구만 생각하는 가족과 야구에 집중하는 선수도 드물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성실한 선수인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야구장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나성범 선수의 그 포스팅이 되지 않으면서 갑자기 이동욱 감독님, NC 이동욱 감독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가서 물론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속으로는 우리랑 인터뷰할 때 그랬거든요. 나성범에 대안이 있냐. 그랬더니 나성범은 나성범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뭔가 내다보고 말씀하신 건지. 하여튼 그 나성범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김하성 선수 얘기를 좀 더 나눠볼게요. 김하성 선수가 샌디에고랑 4년에 2,800만
달러죠. 2,800만 불. 옵션하고 또 뭐 플러스 2년 더 하면 또 규모가 좀 달라지지만 네, 일단 4년에 2,800만 불의 계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조건의 계약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고 저는 먼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까지 생각했었냐면은 팀의 포스팅비까지 포함을 해서 3천만 달러 넘어가면 좀 놀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놀랐죠. 놀랐어요. 놀랐고 최근에 메이저리그에서 이 한국과 일본 선수들 야수들 활약도를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이치로 그리고 마쓰이 히데키의 뒤를 이어서 그러니까 물론 추신 선수 중간에 있습니다만은 최근 수년간 성공 사례가 거의 없어요. 야수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가장 근접한 예가 템파베이 스고 선수. 템파가 2년에 1,200만 달러의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템파에게 그 돈은 적은 돈 아니에요. 예,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제 재정이 탄탄하지는 않은 팀이라서. 그럼요. 네. 근데 정말 팀에서 정성을 기울이고 캐시 감독이 직접 발로 뛰고 일본까지 갔었다면서요. 그럼요. 그래서 나 스코 선수가 제가 방송 중에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내가 템파하고 계약 안 하면 자기는 캐시 감독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감동을 줬기 때문에 왔어요. 그렇게까지 데려왔으니까 얼마나 팀에서 기대가 컸고 높이 평가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선수가 실패를 한 겁니다. 일단 작년에. 이런 거 추세가 되게 중요해요. MLB에서는 등록권 타자들이 조금 그렇구나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프레럴 단장의 입장에서는 되게 모험수입니다. 게다가 이게 뭐 1, 2년짜리 계약도 아니고 4년에 보장 액수도 적지 않고 이런 액수를 주면서 데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물론 그 프레럴 단장의 자기 스타일이기도 해요. 자기가 이때가 타이밍이다 싶으면은 밀고 들어가거든요. 예전에 처음 단장 맡아서 그때는 예전에 마치 플로리다 말린스 우승할 때 선수들 막 긁어 모아서 한 다음에 쫙 풀어버렸잖아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줘서 했지만 실패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수년에 걸쳐서 만들어 가고 있는 와중인데 우리는 희망을 봤다라고 생각하니까 과감한 투자를 구단에서 결정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김하성 선수하고 너무 잘 맞은 것 같아요. 매칭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김하성 선수의 계약은 저는 아주 성공적인 최고급의 계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송재 의원이 AJ 프렐레 단장이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그분이 좀 약간 독특해요. 네, 맞아요. AJ 프렐레 단장은 캠프 때 보면요 번거지 같은 모자 쓰고 이렇게 지나다니면 진짜 그냥 직원 같은 그 일하는 흔히 직원 얘기하는, 같은. 그러니까 뭐 제가 표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잠바떼기 같은 거 입고 맞아요. 그냥 신경 안 쓰면 쓱 지나갈 수 맞아요. 있는 예. 그런 스타일이죠. 예. 발로 뛰는 스타일. 네, 캠프 때 보면은 시범 경기나 이럴 땐 항상 그 관중석에서 경기를 항상 보시는 분이고 캠프 구장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마이너리그 선수들도 경기를 다 지켜보더라고요. AJ 프렐레 단장이 과연 한국 선수와 어떻게 인연을 맺을까 궁금했는데 결국은 김하성 선수가 그 단장이랑 인연을 맺게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것 같아요. 그쪽에서도 이제 김하성 선수가 적지 않은 규모의 계약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루스 붙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쟁은 스프링 트레이닝 들어가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크로네모스 선수가 2년차 선수입니다만은 어쨌든 작년에 리그 신인왕 2위까지 올라갔던 선수고 그리고 내외야를 다 볼 수 있긴 한데 외야 자리 지금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윌 마이어스 선수 작년에 완전히 재기하는데 성공을 한 선수잖아요. 토미 뺨 선수 작년에 부진했지만은 이 선수도 검증이 돼 있는 선수고 그 브렌튼 그리샴 선수 그 아마 프레럴 단장의 오랜 그 스카우트로서의 경력이 빛을 발한 건데 이 선수 데려와서 작년에 성적상으로도 그렇고 충분히 주전 외야수라는 걸 검증을 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크로넨 워스 선수가 지금 사실은 떠 있어요. 떠 있다는 얘기는 이 선수는 이를 악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또 김하성 선수하고 스타일 다르죠. 김하성 선수는 이제 한 방을 치면서 이렇게 뭐 여러 포지션 갈 수 있다면 이 선수도 물론 외야까지 볼 수 있는 장점에다가 스피드가 좀 더 뛰어나고 그리고 정확도 면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선수예요. 장타력에서 김하성 선수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가 내가 이 정도 대우를 받고 이렇게 데려갔으니까 나는 오케이 이럴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건 거기서 김하성 선수 특유의 그 대담한 성격 이게 이제 주눅들지 않고 빛을 발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야수 수비진 금방 말씀하셨지만 거기도 있고 유격수와 삼루수는 네, 정말 대단하죠. 마차도 선수 있고 선수랑, 테티스 주니어 있고 호스머 선수 네. 있고 이거는 뭐 다 올스타들이잖아요. 슈퍼스타들이고. 다저스의 모 관계자가
마차도 선수가 수비하는 거를 이게 현장에서 직접 가까이 이게 관중석이 아니라 예, 더그아웃에서 봤는데 물이 흘러가는 듯한 그런 그냥 정말 저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수비는 아니다. 정말로 정말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선수가 처음에 재작년에 데뷔했을 때도 말도 안 되는 수비 장면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 대신에 그 젊은 선수들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 멋진 수비를 다 실책하는 거. 이게 많았었는데 작년에 그런 부분까지 확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무섭게 성장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줬거든요. 저는 지금 너무너무 빨리 보고 싶은 게 뭐냐면 테티스 주니어와 김하성 선수가 키스톤 콤비로 야 이걸 어떻게 생각만 해도 네, 만들어낼지 설렌다. 너무너무 정말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그건 상상만 네. 해도. 뭐 아시겠지만 김하성 선수한테 6년 계약을 제안한 팀도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김하성 선수는 4년 플러스 1년을 제안한 샌디에고랑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김하성 선수도 너무 잘 알고 있죠. 내야 수비가 정말 메이저리그의 탑급이라는 것도 이게 선수들이 그리고 자신이 저기를 경쟁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김하성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큰 데서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선수들 팀에서 배우고 싶다고. 예, 저는 그 말을 듣고 아, 정말 김하성 선수의 그 마인드는 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정말 좀 다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샌디에고의 제안을 받아들였구나. 정글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못하죠. 내가 예. 주전으로 뛸 수 있는데 그냥 바로. 그러니까 저도 그 해외 진출한 선수한테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많이 뛸 수 있는 팀이 최우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연봉보다 더 앞서는 게 그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아무리 좋은 실력이 있어도 막혀 있으면은 이렇게 라커룸 앞에서 앉아가지고 밤에 남들 다 퇴근할 때 난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수없이 해야 된단 말이죠. 자신과의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피하는 게 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그걸 자기 감안하고 갔다는 거예요. 아마 그게 김하성 선수의 그런 성격을 좀 잘 보여주는 좀 단면인 것 같아요. 올 시즌에는 우리가 다른 선수들 활약도 관심 있게 보겠지만 김하성 선수가 샌디에고에서 얼마나 잘 버티고 잘 적응하고 주전 자리를 꿰찰 수 있는지 뭐 본인은 뭐 외야도 맡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있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언 데스먼드 지금 콜라도 락키스에 있습니다만 텍사스에 1년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잘해서 대박 계약 치고 넘어갔는데 이 선수도 원래 워싱턴 시절에 유격수, 내야수, 일루수 보던 선수인데 외야를 그때 와가지고 그 선수가 합류한 첫날 캠프에서 봤잖아요. 잘해요. 그래서 나중에 제 추진 선수한테 신기하다. 내야 수준인데 외야 곧잘 본다 그랬더니 운동신경이 뛰어나다 그랬는데 김하성 선수도 뭐 그런 자신감이 있나 봐요. 쉽게 말로 대답하기 쉽지 않거든요. 열심히 해보겠다는 정도 얘기하겠죠. 예. 샌디에고가 어떻게 보면 이제 타도 다저스이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 단장 입장에서는 내야진을 구성할 때 아마 다저스의 내야진들을 참고로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지금 그 내야와 외야로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크리스 테일러 선수도 그렇고 맥스 먼시, 그 다음에 키케 에르난데스 선수들 다들 유틸리티 플레이어라고 우리가 맞죠? 그렇게 표현하는 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샌디에고도 그런 선수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싶은 거겠죠. 그게 이제 흐름인 것 같아요. 최근 이제 메이저리그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우리 팀의 성격, 우리 팀의 선수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수가 있는지 이거를 잘 파악을 해야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팀 파악이 먼저 중요해요. 이건 이제 과거 정말 뭐 우승 제조기였던 이 조토리 감독이 남들 자꾸 팀만 분석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팀 선수를 얼마나 정확히 분석하냐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를 정확히 파악해야지 내가 적절한 타이밍 또는 적절한 포지션에 이 선수를 갖다 놓으면서 그분의 야구는 지금 야구 트렌드랑 다르죠. 딱 믿는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를 믿고 맡겨서 그 자리 한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자기가 어느 타이밍에 등판할지도 알게 하는. 그러면 이제 이분의 선택은 뭐냐면 선수들의 준비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지론이었었거든요. 그거를 우리 팀 선수들을 먼저 파악하는 그게 감독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샌디에고가 이렇게 정말 뭐 투수진도 그렇고 그다음에 야수진도 그렇고 마침 또 더 뭐 영입을 할 의향도 있다는 얘기를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올 시즌에 예, 다저스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다저스가 저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아직 그 터너 자리에 대해서 아직 답이 안 계약이 안 나왔어요. 됐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약 안 하는 게 물론 이 선수의 몸값을 깔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이제 무키 베츠 선수를 트레이드로 데려와서 뭐 장기 계약까지 주면서 올해 결국 우승하는데 큰 힘이 보탬이 됐어요. 근데 헬러 선수도 뭐 있고 뭐 그런 게 있지만은 글쎄, 전 터너 선수의 클럽하우스의 그 존재감. 원래 그 다저스의 약점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케미스트리가 좀 떨어진다는 게 있는데 그런 점에서 터너 선수가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물론 꾸준히 최근 몇 년 동안 부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성비 측면, 그런 기록적인 측면만 보면 아쉬울 수도 있지만은 이 선수의 큰 경기의 강함 또는 클럽하우스에서 선수들을 끌고 나가는 힘. 또 팬들한테 또 그럼요. 또 팬들에게 받는 사랑을 선수죠. 받고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터너 선수를 잡지 않는다. 물론 최근에 보니까 뭐 DJ 르메이유 선수, 물론 르메이유 선수도 좋은 선수죠. 좋은 선수인데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은 개인적으로 르메 선수는 좀 토론토에서 좀 관심 없으신지. 토론토 지금 욕 많이 먹기 시작하던데요. 슬슬. 그러니까 처음 뭐 오프 시즌 관심 있다 어쩌다 하면서 다 놓치고. 하나도 지금 뭐 네. 손에 얻지 못하니까 유현진 얘기 선수 나오고 속이 있어. 탑니다. 일단 선발진부터 보강을 좀 해서 그러니까요. 유현진 선수 좀 그걸 덜어야 될 것 네. 같고, 그러니까 다저스는 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샌디에고가 불펜을 좀 더 보강하잖아요. 불펜을 보강하면은 그러면은 다저스가 정말 긴장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 이제 템파베이 최지만 선수도 올 시즌 저는 연봉도 어떻게 될지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아직 계약을 아직은 안 됐죠? 공식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네. 하진 하진 않았고, 물론 이제 이 선수도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오를 겁니다. 네. 이제 오를 건데 어쨌든 정규 시즌의 성적은 좀 아쉬웠잖아요. 근데 포스트세는 뭐 자기 몫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오르진 않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템파베이가 데려갈 수는 있다는 거죠. 템파베이는 이미 작년에 준우승한 다음에 선수 떨구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젊은 선수를 수급을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최지만 선수의 연봉이 부담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쨌든 이 선수도 팀에서 활력을 주는 선수고 자기 몫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플래툰에도 끌고 갈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템파바이에 계속 남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조금 이제 그 뉘앙스를 남겼던 게 스위치 타자를 일단 처음에다가 포기했잖아요. 포기했는데 차라리 그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스위치를 하지 않고 내가 좌타자로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은 이 선수가 일단 지금 실패한 입장에서 다시 하잖아요. 그때 캐시 감독이 그만둔 다음에 그 반응이 약간 좀 썰렁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 템파도 젊은 선수들이 계속 올라오고 하면서 플래툰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굳이 그걸 다 이겨보겠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에 집중을 해서 그쪽으로 플레잉 타임을 늘리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일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최지만 선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미국 가서 쉰 선수처럼 마이너리그 정말 많은 단계를 거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사실 좀 앞에 빛을 봐야 되는 선수였는데 너무 좀 뒤늦게 빛을 보게 돼서 그런 것도 굉장히 아쉽지만, 작년 시즌에 템파에서 일루수로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게리콜 상대 관련해가지고 좀 많은 또 에피소드도 또 회자가 됐었고요. 그래서 아마 템파에서는 분명히 관심이 있는 선수일 것 같아요. 올 시즌 뭐 되게 개인 훈련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 저는 김광현 선수, 상대방도 김광현 선수를 보고 배웠지만은 김광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올 시즌 정말 전력 보강이 잘 됐으면 오래 던지게 한 건 스티브 이해가 안 됐거든요.